네, 먼저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에 시간당 80mm의 물폭탄이 예보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와 인천, 경기 북부에 시간당 50mm, 충북에 50mm 이상의 비가 예보된 상태고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후부터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충청권에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시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 내일까지 많은 곳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기수 기자. 네, 충남 당진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있는 곳은 지난해 장마 때 하천 수유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근에 있는 어시장이 침수 피해를 봤던 곳입니다. 제 뒤로는 하천 출입을 통제하는 통제선이 내걸린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반대쪽을 보시면은 하천 유속 굉장히 빠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하천을 건너갈 수 있는 돌다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돌다리가 물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충남 보령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서산과 당진 등 서해안과 세종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호우특보는 비구름이 이동하면서 점차 충청 내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4시 기준 충남 소방에 나무 쓰러짐 등 5건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충남에는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충북도 중부와 북부를 중심으로 최대 200mm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예보에 충북 괴산댐도 방류량을 초당 50톤으로 늘렸습니다. 이 충남도는 오후 2시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천 주변 접근을 피하고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저지대 출입도 자제해야 합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충남 당진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경북 포항시 죽장면 도로에서 산이 무너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큰 바위와 흙 500여 톤이 도로로 쏟아져 약 50m 구간의 통행이 모두 막혔습니다. 또 전신주와 전선이 손상돼 죽장면 가사리와 상옥리 등 일대 300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다가 3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네,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이 내륙으로 더 유입되면서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서부는 내일까지 최고 2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져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시아 캐스터. 네, 서울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갈수록 빗줄기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곳 청계천 산책로도 출입이 조금 전에 통제가 됐습니다. 중서부를 중심으로 내일 밤까지 시간당 무려 80mm에 달하는 극한의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오후 3시를 기해서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남부지방도 내일 새벽까지 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비 상황 레이더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충남, 충북 서부와 전북 군산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충남 보령은 약 1시간 전에 호우경보로 강화됐습니다.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40mm에 달하는 강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빗줄기가 더 강해지면서 그 밖에 중서부에도 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에 최고 200mm 이상, 강원과 전북 서부는 150mm 이상, 수도권에도 최고 1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폭우가 예상되면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김시아입니다.
3년 전 여름 한시가대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서울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죠. 이후 각종 대책이 마련됐는데 가슴까지 물이 들이찼던 아찔한 경험에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당시 피해 현장에 김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시간당 110mm가 넘는 비가 내리며 침수됐던 서울 강남역 일대입니다. 당시 도로에는 차 지붕만 간신히 보일 정도로 물이 들어찼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찾은 피해 현장은 호우 대비가 한창입니다. 침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던 대로변 빗물바지는 대체로 깨끗하게 관리됐고 넘치는 물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도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빗물바지에 이렇게 노란 띠가 둘려 있는데요. 집중호우 때 막히지 않도록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 표시를 해둔 겁니다. 당시 물에 잠겼던 건물들은 1층과 지하주차장 주변에 물막이판을 겹겹이 보강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 오면 항상 비상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근무자들한테 비상 연락망 다 해서 준비 태세로 있는 거죠. 네. 당시 서울 동작구에도 시간당 141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성인 가슴 높이까지 잠겼던 시장도 아찔한 침수 경험 이후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 높은 거고 그 앞에 저 대로변 뒤에 이제 하수관을 많이 설치해가지고 물 배수가 빨리 되게끔 했고 저런 모래 적재함 같은 걸 모래함을 만들어서 하지만 전체 점포의 절반 가까이 침수되며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던 당시를 기억하는 상인들은 여전히 불안이 큽니다. 만반의 준비에도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에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까 봐 걱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대가 낮아서 저기 요쪽 아파트 있는 데서도 물이 내려오고 저 도로 있는 데서도 물이 내려오니까 여기가 이제 큰 의미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물이 이제 뒤로도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화장실로 해서 역류도 해서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서울시는 올 여름 주요 침수 지역의 빗물바지를 매일 점검하도록 하는 등 대비책을 내놨지만 갑자기 퍼붓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갈수록 늘어갈 전망이어서 시민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때 반지하 주민들의 침수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면 얼마나 탈출이 어려운지, 이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정현우 기자가 직접 체험하고 알아봤습니다. 반지하 주택에 빗물이 들이칠 때 탈출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직접 한번 실험해봤습니다. 지금 물이 40cm, 종아리만큼 차올라 있는데요. 문을 열 수 있을지 직접 밀어보겠습니다. 곧 탈출할 정도의 틈이 생깁니다. 하지만 빗물이 10cm만 더 들이차도 누가 막고 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이게. 무릎 정도까지만 와도 탈출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벅지까지 물이 차면 사람이 아니라 바위가 막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안 밀리네요, 이거. 건장한 성인 2명이 달려들어도 꿈쩍도 않습니다. 집에서 탈출해도 난관이 기다립니다. 정말이지 빗물이 물밀듯이 내려치는 상황인데요. 제가 직접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간을 잡은 팔 힘으로 간신히 걸음을 옮깁니다. 난간이 없다면 더 위험합니다. 올라오는 중간에 중심을 잃고서 뒤로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정말 넘어졌으면 아찔한 높이라서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하로 조금이라도 물이 유입될 경우, 그리고 지하 구조물 안에서 배수구가 조금이라도 원류한다면 그때 바로 지하를 나오셔서 지상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고령자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위험 상황을 빨리 알고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정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비 피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형원 기자가 대응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집안 곳곳에 물이 흥건합니다. 폭우가 순식간에 집을 덮친 겁니다. 물을 모으려고 일하니까네. 이거 뭐 전부 다 자빠져갖고 둥둥 떠져갖고 신발하고 막 이어갖고 그래갖고 나가지를 못해갖고. 이렇게 지대가 낮거나 반지하 집이라면 출입문부터 열고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문 밖 물 높이가 50cm만 돼도 수압 탓에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끊길 가능성도 큰 만큼 호우 상황에서는 승강기를 타서는 안 됩니다. 빗물이 도로를 집어삼켰다면 차를 두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수압 때문에 차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받침을 빼내 유리창 모서리를 깨고 탈출하면 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감전 우려가 큰 가로등 근처입니다. 비가 올 때 가로등 주의를 걷는 경우에 감전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레인부츠, 장화를 신는 것입니다. 가로등에 있다면 조금 피해서 걷도록. 또 폭우에 맨홀 뚜껑이 열릴 수 있는 만큼 물이 솟구쳐 오르거나 소용돌이 치는 곳이 있다면 피해 돌아가는 게 안전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